남편 없이 저 혼자 갔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고민도 많이 했죠. 시어머님이 저에게 사과를 하고 싶으시다고 직접 연락하시기까지 했고, 옆에서 시아버님까지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셨거든요. 당시 남편이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미 틀어질 만큼 틀어져 버린 상황이었고 부러지기 일보 직전인 상태라 더 그랬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다 돈 때문이거든요. 그렇다고 돈이 많아서 벌어진 것도 아니고 그깟 30만 원이 대체 뭐라고 그걸로 긁고 긁다가 터진 겁니다. 저는 28살에 결혼했고 제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습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4년 조금 넘었고요. 3살 된 아들도 하나 있습니다. 남편은 차남이고요. 아주버님은 남편보다 2살 많고 형제 모두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형님과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집에서 3남매 중 막내딸이고 오빠는 저보다 8살이 많고 언니와는 6살 차이가 납니다. 솔직히 제가 3남매 중에 제일 편안하게 자랐어요. 고향은 멀리 지방에 있는데 3남매 모두 직장이 서울에 있어서 부모님께는 자주 못 내려갔고요. 떨어져 지낸 지도 꽤 오래되었어요. 저희 3남매 모두 대학교까지 다 졸업했고 그걸 뒤에서 저희 부모님이 뒷바라지 해주셨습니다. 근데 친정집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했거든요.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셔서 그리 여유롭게 자라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큰오빠도 그렇고 저희 언니도 대학교 졸업 후 취업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부모님께 지원받았던 금액을 되돌려드렸어요. 한 번에 다 드리진 못해도 조금씩이라도 갚았고 그 덕분에 저까지 대학교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취업하고 나서 다른 형제들처럼 부모님께 지원받은 금액을 되돌려드리려고 했죠. 그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엔 다른 형제들보다 취업이 좀 늦고 인턴 생활을 길게 해서 밀리긴 했어요. 그러다 제가 결혼까지 하게 되면서 이제 그만 갚아라, 돈 보내지 말라고 하셨지만 다른 형제들은 고생해서 본인 할 일 다 했는데 막내라는 이유로 저만 피해가는 게 싫어서 결혼 전에도 남편에게 이야기했고요. 내가 결혼 후에도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돈 벌 테니 부모님께 드리는 돈은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남들은 용돈도 드린다고 하던데 저는 그 정도 능력은 되지 못했어요. 아이까지 태어났고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냥 한 달에 30만 원씩 제가 부모님께 받았던 돈 갚아나간다고 생각했어요. 그 덕분에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출산 후에도 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복귀해서 일했고요. 남편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불만 없었어요. 제가 통장도 오픈했고 전후 상황도 다 알고 있어서 중간에 출산 때문에 1년 정도 못 드린 것 빼곤 결혼 후 3년 정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매달 30만 원씩이요. 중간에 단돈 100원이라도 붙여서 드린 적 없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근데 그 일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줄 몰랐네요. 시댁에서 30만 원 소식을 듣자 뒤집어지셨는데 남편이 힘들게 번 돈을 빼돌린다고까지 하셨거든요. 그날 당연히 화가 나고 열이 받았죠. 어머님이 제 앞에서 하셨던 이야기도 계속 생각이 났고요. 그렇게 며칠 동안 혼자 고민하다가 친정 부모님께 드리던 30만 원은 이제 그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친정 엄마께도 전화로 말씀드리니 당연히 그만 보내라고 하셨죠. 저는 죄송하다고 했고요. 시어머님 말씀이 다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결혼해서 애까지 낳았는데 액수가 얼마든 집안 어른들이 보기엔 충분히 걱정하실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상 시어머니 이겨먹으려고 괜히 고집 부려가며 더 보내는 것도 아니다 싶었고 내 자존심 지키려고 내 마음 편해지자고 했다가 괜히 저 때문에 친정부모님이 이상하게 보이는 건 더 싫어서 그날 곧바로 그렇게 정리하고 남편을 통해 시어머님께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댁에서 30만 원 소리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저는 어머님 말씀 들으려고 노력했고 결국엔 그렇게 했으니까요. 처음엔 잠잠했습니다.
한 6개월 아무 소리 없었죠. 그러다 저희 남편이 사업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상하게 변하시더라고요. 제 남편이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고 이직을 준비 중이었는데 그러다 한번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사업 이야기를 꺼냈었거든요. 남편 퇴사 소식을 접했을 때 당연히 저희 부부도 막막하긴 했었죠. 근데 저는 남편 정도면 충분히 새로운 직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 전문이라 일자리를 찾다 보면 갈만한 곳이 충분히 나온다고 믿었고 실제로 남편 동료들 중에 이직한 사람도 많았고요. 새로 사업을 하는 것보단 이직이 훨씬 안전하니 남편이 꺼낸 사업 이야기는 그냥 흘려들었죠. 남편도 지나가듯 말했으니까요.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어머님이 자꾸 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치 제 남편에게 사업하라고 바람을 넣으시는 것처럼요. 당시 시부모님 반응이야 뻔했죠. 우리 아들이라면 충분히 하고도 남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직이 우선이고 사업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는데 저보고 시댁에 잠시 들르라고 하시길래 퇴근 후에 남편하고 함께 가보니 정말 표정 하나 안 바뀌시면서 저희 친정에서 남편 사업 자금 좀 지원받을 수 없냐며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처음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싶었죠. 그러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친정 동네 땅값이 더 올랐다며 시어머님이 또 그러셨고 저를 붙잡으시며 친정에 연락해서 도움을 구해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혼 후에도 매달 친정에 꼬박꼬박 돈 가져다 보내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넘어가 줬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잘 받아다 쓰셨으면 우리도 도움을 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당당하게 말씀하시더군요. 누가 보면 제가 몇백씩 드린 줄 알겠더라고요. 그러다 며칠 뒤 친정아빠께 전화가 온 겁니다. 저보고 집안에 무슨 일 없냐면서 안부를 물어보시길래 조금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래도 설마 아니겠지 하며 있었는데 이번엔 언니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친정엄마가 무슨 일 때문인지 그 부지런한 분이 며칠째 누워만 계신다고 친정아빠께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곧장 친정집에 내려가 봤어요. 역시나 엄마는 방에 누워만 계셨고 어디 불편하신 곳이 있냐고 여쭤봐도 엄마는 계속 몸살 기운이라며 저보고 괜찮다고 올라가라고 떠미시더군요. 일어나면 어지러워서 누워만 있겠다고 하시는데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엄마 핸드폰을 찾아봤어요. 최근 전화 목록을 살펴보는데 역시나 저희 시어머님 번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문자 같은 게 왔나 찾아봤는데 문자는 없고 통화 녹음이 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해놨는데 이걸 이렇게 사용하게 될 줄 몰랐네요. 듣는 내내 얼굴이 화끈거려서 정말 저한테 하신 것처럼 똑같이 친정엄마께 하셨더군요. 엄마는 저랑 똑같이 참고 듣고만 계셨고요. 매달 30만 원씩 받아서 쓰지 않았냐. 그게 어디 며느리 혼자만의 돈이겠냐며 말씀하시더니 욕심이 많다고 하시질 않나.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어머님 성격이 원래 그런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사돈끼리 심지어 저희 친정엄마가 연세는 더 많으신데 노인네라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엄마가 땅 안 팔고 싶다고 원래 살던 대로 둘이서 농사 지으면서 운동 겸 부지런하게 살고 싶다고 친정엄마가 말씀하셨는데 거기다가 대고 노인네 둘이서 농사해봐야 얼마나 하겠냐고 그냥 텃밭 하나 조그맣게 하시면 그만이지 그렇게 지내시니까 출가한 자식들이 돈 보내는 거 아니냐며 그걸 듣는 저도 열이 뻗쳐서 어질어질한데 친정엄마는 오죽하셨겠나요. 그러니 저렇게 방에 누워만 계신 거죠. 그래서 그날 직접 찾아갔어요. 저 혼자 시댁에 갔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에게 갔고
친정엄마랑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고 따졌습니다. 처음엔 별 이야기 안 했다고 시침이 떼시다가 내가 통화 내용까지 다 들었다고 어떻게 우리 부모님께 노인네라는 소리까지 하냐고 묻자 갑자기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며 저렇게 사위가 직장 잃고 힘들어하는데 어찌 보고만 있냐고 해도 너무한다며 또 그러시더군요. 그날도 어머님은 본인 하고 싶은 말만 거침없이 직설적으로 마구 쏴붙이셨습니다. 예전에 30만 원으로 한 소리 들었을 때가 생각났네요. 그때는 어머님이 직설적이긴 하셔도 옳은 말씀하신 거라 생각하며 얌전히 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때나 지금이나 본인 아들 걱정만 하신 거였습니다. 그날 남편에게 가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앞으로 시어머니 얼굴 보고 못 지낼 것 같다. 이게 싫으면 나랑 따로 살든지 하자고. 굳이 사업을 하고 싶으면 당신 마음대로 하고 우리 친정집에서 돈을 받고 싶으면 내가 해주겠다고. 결혼 후 친정엄마한테 보내드린 그 30만 원 그거 다 합쳐서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내가 1,000만 원 해줄 테니 그걸로 아주버님이랑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더는 볶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주버님 소리라자 남편이 깜짝 놀라대요. 누굴 바보로 알았는지 제가 모를 수가 없죠. 아주버님도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쉰 지가 5달인데 멀쩡하게 잘 지내는 내 남편에게 사업하라고 부쩍일 때부터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주버님이 엮여 있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그러대요. 자기 형이 사정이 많이 힘들어서 요즘 사업을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다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더 그러신 것 같다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자기가 책임지고 중간에서 정리해 놓겠다고 했습니다.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시아버님께 문자가 왔어요. 아들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다가 경우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 같다며 만나서 이야기하자 하시는데 당연히 만나기 싫었어요. 근데 시아버님까지 나서서 저에게 사과까지 하셨고 만나자고 부탁하시는데 고민하다가 결국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혼자 시댁으로 내려간 거예요. 도착해보니 남편도 이미 시댁에 와 있더군요. 그 옆에는 아주버님도 와서 앉아 있었고요. 시아버님이 현관문을 열어주시며 어서 오라고 고생했다며 반겨주셨고 다른 시댁 가족들은 모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는데 어머님은 저를 한번 쳐다보시더니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어 손에 쥐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들들 때문에 경황이 없어서 네가 보기에도 그렇고 사돈이 보시기에도 경우에 어긋나게 한 것 같다고. 이걸 보면 좀 괜찮아 하실 것 같다고 하시며 쥐고 계셨던 봉투를 저에게 건네주시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봉투 안에 편지가 쓰여 있을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성격상 직접 말씀하시긴 힘드실 거고 편지를 통해 사과하실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봉투를 받아들고 안을 열어봤는데 종이는 종인데 편지 같지는 않았습니다. 글자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꺼내어 보는데 차용증이었습니다. 상기 금액을 차용하여로 시작된 종이었어요. 제일 아래엔 시댁 가족들 지장이 찍혀 있었고요. 너무 기가 차서 남편 얼굴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제 눈을 쳐다보지도 못하더군요. 내 앞에서는 본인이 정리한다. 사업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겠다고 그리 당당하게 말해놓고는 다른 이야기는 더 들을 것도 없었네요. 제일 아래에 사업자 이름부터 남편 지장까지 찍혀있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그리고 기대했던 시어머님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저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어요. 물론 그 차용증은 시댁 거실 바닥에 놓고 왔죠. 혼자 집으로 돌아오면서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맡겨놓은 제 아들 찾으러 언니네 집에 들렀을 때 언니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 아들 우리 언니가 키워줬거든요.
친정엄마는 멀리 계시고 시댁에 맡길 형편은 아니니 동생 직장생활 잘하라고 언니가 봐주겠다고 해서 염치불구하고 맡겨놓고 다녔는데, 그런 사정을 다 알면서 저러는 제 남편도 그렇고 30만 원 갖고 꼬투리 만들어 쥐고 흔드는 시어머님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네요. 그래서 다음 날 바로 이혼 소송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분과 이야기도 많이 나눴고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시어머님이 남편보다 더 많더군요. 남편은 1,000만 원, 시어머님은 2천만 원 청구했고요. 그 통화 내용 때문에 위자료 액수가 확 올랐어요. 당연히 시댁은 난리가 났죠. 너희들이 이혼하는데 왜 부모가 위자료를 내냐고 하셨으니까요. 남편은 이번에도 똑같았습니다. 저보고 잘못했다고 자기가 다 돌려놓겠다고 한 번만 참아달라고 하는데 기회는 이미 충분히 줬었다고 했어요.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나 싶어서 그동안 일들도 정리할 겸 이렇게 적어봤네요. 이혼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니냐고 나중에 후회한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시댁에서 먼저 남 같은 대접을 받아 그런지 저 차용증도 받아본 며느리입니다. 그러니 후회할 것도 없죠. 그렇다고 바보처럼 맞춰주며 지낼 열정도 남지 않아서요. 그냥 이렇게 시댁 생활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생활 하지 않으셨으면 문제가 생기면 초반에 싸우던지 아니면 평생 맞추던지 한쪽이 참다간 결국 문제가 터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저와 같은 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